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고향 안 내려가십니까? YTN 방송해야죠. 아니 지금 뭐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내려가시는 분들은 참 지금 고생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요즘 우선이죠. 하여튼 명절 때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검찰이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성급한 결정이다 또는 당연한 결정이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먼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성급한 결정도 어이없는 결정도 성급한 결정도 당연한 결정도 아니고 어이없는 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검찰이 그 구속을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면서 4시간 만에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법원은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속을 취소하거나 석방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수완박 결과 수사권이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속 계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을 2번이나 연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전격 기소를 한다? 본인 스스로 구속을 해서 그 추가를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자인한 것에 불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이없는 결정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그동안 그렇게 그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격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를 추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지금 직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어이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 원장님. 저는 뭐 불가피하고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구속 기소도 당연히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면 조사라는 충분히 조사를 했다면 완벽했겠지만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구속 영장까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을 사실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다가 이제 기한이 촉박하고 이미 2번이나 영장 거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당연히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 수순이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에 간부들은 모였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부가 이거는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여론이나 그동안의 법 절차로 볼 때는 당연한 예견된 저는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결정을 놓고 이제 변호사님은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연장 신청을 2차례나 이제 불허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들었던 게 공수처법 26조. 그런데 검찰은 과거에 이 공수처 수사한 것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의 권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법을 읽어보면은 이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이 법대로 해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수처법 26조, 공수처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 해봤자 47개 조망밖에 없는데 26조에 보면은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서 전제로 공수처에는 그 수사를 해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다음에 직접 예.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에 넘겨서 예. 검찰이 기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 대상에 따라서 그게 그렇죠. 기소가 그렇게 다르군요. 되기 기소 때문에 권한이. 이번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본인들이 기소한 것이 아니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를 했는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검사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 서류를 받은 검사는 초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디도 공소 제기 그 처리하는 검사는 보안 수사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서류를 가지고 예. 공소 제기 여부만 결정해서 예.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소하고 만약에 수사하기가 부적법하다고 하면은 이건 불기소입니다 하고 예.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번에 거친 결정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수사법 26조 제2항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만든 공수처법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고 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례 예를 들어서 뭐 서울하고 부산 보면은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그때는 보안 수사했지 않았냐 했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니까 법원도 그 부분이 이른바 불고 분리 원칙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오히려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늘 뭐 대부분의 이야기할 부분들이 되게 이제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 네. 최 원장님이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뭐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어차피 진보나 보수 중에 패널들이 나오면은 법칙 논리가 팽팽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쪽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다행한 게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시겠지만 법 정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자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을 따라서 얼마든지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아시다시피 공수처법 26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외적으로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던 경우도 최근 5년 동안 몇 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서울 교육감 선거라, 부산 교육감 선거라 이런 경우도 사실은 보안 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법원에서는 이번에 이제 영장 연장실 어떻게 보면 거부를 이번에 한 거죠.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 예, 거예요. 엄격하게 적용을 한 건데 네.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예. 오히려 민심 말하자면 최근 들어 윤석열이나 국민힘이 지지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내용도 사실 일부 기사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조금 전에 서울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서울지방법원이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한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법원이 인정한 건 인정하고 저 법원이 한 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예.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방뿐만이 아니라 이런 절차나 수사 기관에 대한 법적인 허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두 갈래로 변호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에 가서 심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구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본안전 항변이라고 하고요. 예. 설사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그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자체에 따르는 이른바 독수 독과 원칙 아하. 어떻게 보면 위법 수사에 의해서 체득한 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는 그 물건, 이미 제출 물건,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이런 모든 것이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논리. 예. 더불어서 지금 그런 것들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비춰봤을 때 내란죄에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국토 참전 목적 자체가 없었고 현재 있는 증거에 다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예. 폭동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는 무죄다. 이런 변론의 요지가 다 섰다고 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제기 절차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 많은 그 법조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그 법원의 코트넷에서 이 청주지방법원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그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삼으면서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원칙대로 했을 때에 예. 검찰이 아니고 그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예. 기소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갯불에 콩코 먹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그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예.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아하.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느냐 검찰 알겠습니다. 내에서도 실무가들은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 독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이 불법하면 그 결과도 불법하다는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측이 이제 공소 기각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공수 기각 가능성은 뭐 네. 사실 상당히 많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많은 법 절차들이 완전히 올스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까지 유죄 혐의가 전부 다 무죄 혐의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이제 보석 신청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석 신청이요. 예, 보석 네. 신청 전략의 가능성이. 근데 보석 그 경우에도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충족합니다만 두 예. 번째로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미 나타났고 우리는 그 우려 때문에 사실 어떤 구속영장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 범죄, 이를테면은 뭐 이 사형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1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허용되지가 않죠. 예. 보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총력 경주에서 이 보석 전략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말의 예.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수처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졸속적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한 그런 묘한 검찰 개혁에 나온 폐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미 법적 절차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지금까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체만 돌아가서 왜 그럼 공수처가 하게 된 거죠? 원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경찰 안 했냐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초반에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서 예. 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경찰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처가 이제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물거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낳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초유의 어떻게 보면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자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초유의 한 번도 없는 상황인 거죠. 계엄 상황이라는 건 예.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초유였던 사건 탄핵 사태를 외면하고 예. 시시콜콜 법조문만 따진다는 건 절대로 본말이 전도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그림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나 의원도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윤 대통령 쪽에 측의 심리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소 기각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고 법원한테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해서 구속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사실 그 보석이란 것이 지금은 예. 그 형사소송법에 할 때 이른바 필요적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병보석뿐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위법이 있다든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소 제기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보석이 아니고 직권으로 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식적으로 기소하기 전 구속 상태에서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예. 전격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게 이제 보석 허가 청구를 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법원에 그 보석 허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보내면서 내란죄뿐만 아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같이 공소 제기해달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헌법에 희웃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예.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그 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검찰 같은 경우에도 예. 공수처가 보내왔는 것 중에 내란죄만 기소를 했던 것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아예 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기본도 지금 지키지 못했던 점이 있고 더불어서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형법에 의할 때에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적 요소가 당연히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식의 공수처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그 고성방가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지한 다음에 수사를 해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공소 제기하는 절차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불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절차가 뭐가 그리 중요하나 하는데 형사 절차는 그런 게 아닙니다. 99명의 그 범죄자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어서 안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것이고 예. 아무리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도 헌법에 얘기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 적법 절차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알겠습니다. 국민이 1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서 가장 그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적법 절차 보장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내란 혐의 재판 이게 탄핵 심판과도 상당히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로 보는 출발점을 바로 포고령 1호 1항 네. 이 부분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이 부분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지금 포고령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국회에는 군 투입이 이루어졌었고,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하는 뭐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저거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포고령을 선포하고. 공표를 하려다가 말았다면 예. 또 다른 문제가 되면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군경을 동원하려다가 말았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동원을 해서 국회에 진입하고 유리창 깨고 하는 부분은 6시간 동안 온 국민이 봤단 말입니다. 저거는 명백한 팩트이자 물증이고 증거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포고령 1호 같은 거 저는 보실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거기에 정치활동 금지 있고 언론 집회 결사 자유도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했다면요. 군인들이 이를테면 와이텐도 상당히 곳곳에 포진하고 이게 장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볼 때 예, 최소한 2, 3일 정도는 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빨라도 이게 계엄이 2, 3일 정도만 갔더라도 말이죠. 상당히 참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2, 3일만 예. 갔더라도 어마무시한 많은 상황들이 아마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헌재에서 충분히 이미 물증이 나왔는데도 헌재에서 부인하는 거 보면 검찰이 만약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를 했더라도 아마 비슷한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전부 다 부인하고 전부 다 예.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큰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검찰이나 경찰이나 오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더 이상 뭐 그건 특별한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 기대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란 듭니다. 혐의 재판이 지금 보시는 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저 화면 속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 계엄 뭐 군경 투입부터 계엄령 선포까지 본인이 제안했고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란 혐의를 받더라도 김용현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네. 팩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사 사건을 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그 국회에서 탄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곽정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의 얘기를 듣고 탄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지금 다르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여기 있어서의 어떤 그 전 국방장관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은 직접 그 관련되는 특전사령관한테 무슨 뭐 그 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라 어떻게 보면 도끼로 찍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전사령관이 얘기했는 것도 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요원이나 아니면은 인원들을 빼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예.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거를 요원이나 인원을 빼내라고 했는 것을 바로 다그치듯 하면서 국회의원을 이게 끄집어내라라고 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 바로 진술을 바꿔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그게 해서 진술을 그때는 바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듣고 이제 바로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맥락상 전화 통화를 했을 경우 윤 대통령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해제 요건에 의결 정족수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이고 있단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곽정근 사령관은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부석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그 맥락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해석하시나요?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예. 최초의 진술과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은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뭐냐? 반대 신문권 보장이란 말이에요. 네. 마치 지금도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예. 아까 얘기했던 연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통한 반대 신문권을 통해서 확인할 절차가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치 지금 국회에서 불러서 다그치듯 하고 본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유튜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장군이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그것은 냉정한 법정에서 불러서 반대 신문권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절차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차- 또한 관계를 있어서의 예. 어떤 적법 절차를 지켜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사령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령관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음 주에 이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탄핵 심판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여권 내부에서 이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헌재수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친분설 이걸 주장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문형배 대행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뭐라고 해나 습관이라고 해나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아서 끝내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핑계대면서 절대로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대화 하나 안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예. 결국 이렇게 공식적인 인물 직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참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다 하나 좀 제가 이걸 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한 지 3일 만에 예. 12월 6일 날 장관급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여성이죠. 전직 국회의원이 박선영. 근데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장관급을 임명을 합니다. 그 계엄을 해놓고 4월 만에 장관급 인사하는 예, 다들 깜짝 예. 놀랐죠. 예. 그때 누군데 뭐가 급해서 저렇게 인사를 단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제입니다.
그 부인의 네네네. 친여동생을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향후에 자신의 헌법재판소 심판을 겨냥해서 이미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서둘러서 그런 인사를 무리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이 헌재 재판관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예.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보면은 여러 번 제가 이 YTN에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들 앞으로 일일이 MT를 걸고 거부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심평 변호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예. 멘토를 어떻게 보면 네. 자처하는 멘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서부지방법원에 있던 장은경 판사 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호사가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그래서 장은경 변호사가 고발을 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뒤늦게라서 심평 변호사가 동명이인인 것 같다라고 단발 뺐습니다. 아하. 예. 이런 것들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하는 이런 그 전략적인 알겠습니다. 행보는 예. 바람직하지 않다. 최재형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문영배 고난 대행이 그렇게 대응 그 어떤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겠다라고 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문제로 해가지고 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가가지고 진술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법정에 가서 검찰이 그 한명숙 전 총리를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의 어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지금 김형두 헌법재판관님이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검찰 측이 항의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지금 소추를 국회에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하냐라고 다그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한이 남용이 돼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어떤 재판장님의 어떤 그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김영두 재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순전히 신증, 물증, 그 짐작으로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고발한 것도 아니고 이제 4차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와서 뚜렷한 어떤 물증도 없이 이 고발을 하는 거는 정말 그 한참 정도에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 명절 이후의 스케줄을 하나만 좀 각각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 야당 주도로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내란 특검법.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31일 날 국무회의 열고 이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이제 상정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의 유용성 또 최대행의 결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전망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하라고 그렇게 압박했는 결과 네. 본인들 스스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자해낸 거나 마찬가지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내란 외환 특검법을 왜 하죠? 내란 외환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미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효용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그 법안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수사를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면은 예. 그 자체로서 사법농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민주당이 얘기하는 잔불정리, 그러면 잔불정리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잔불정리 특검법이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 지금 아직 잔불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 동원됐던 계엄군 부사관들 불러서 조사한다는, 그럼 계엄군 부사관 특별법을 발의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미 버스 떠난 이후에 최상목을 그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주장일 뿐이다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최 원장님. 뭐 좀 민주당으로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이미 구속 기소가 되고 헌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네. 특검법까지 처리가 강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심리적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아마 속도를 낼 걸로 아마 미처 예상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러나 이거는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행을 압박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저는 민주당이 크게 득달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과연 실제로 상정을 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좀 뭔가 템포 조절을 할지는 예.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봅니다. 예. 최상목 대행의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또 만약에 다시 돌아왔을 경우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최진정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